피크닉 날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깼어요. 나쁜 냄새가 났다는 건 아니에요. 나쁜 냄새라면 분명 형한테서 났겠죠. 그게 아니고 모든 냄새를 다 맡을 수 있는 개의 후각을 갖게 됐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잠에서 깨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더운 여름밤이었고 바다에서 수영하는 꿈을 꿨어요. 평범한 코를 가진 평범한 소년으로 바다 냄새가 나는 공기를 만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도가 향기의 물결로 변했습니다. 전 온갖 향기로 가득한 바다에서 수영을 했어요. 먼저 물고기와 해초의 냄새가 느껴졌어요. 그땐 갑자기 팬케이크 굽는 냄새가 엄습했고 전 녹은 버터와 따뜻한 시럽의 물결 위를 떠다니고 있었죠. 조이, 아침 먹자. 눈이 번쩍 뜨였고 제 머릿속에는 정말 이상한 꿈이야 라는 생각뿐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또 다른 향기가 저를 덮쳤어요. 이모 왔어요?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아니나 다를까 부엌에는 방금 전에 만든 팬케이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모가 피크닉용 의자를 가지러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개는 원래 냄새의 근원이 눈앞에 나타나기 훨씬 이전에 냄새를 감지합니다. 개들의 세상은 인간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온갖 냄새로 가득하죠. 저도 그 사실을 즉시 깨닫게 되었어요. 연필에서 이런 다양한 냄새가 나는지 몰랐거든요. 개들은 코에 특별한 기관이 있습니다. 야콥슨 기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기관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마치 냄새 해독용 컴퓨터가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셈이죠. 모든 동물이 갖고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간에게는 없다고 하고 일부 과학자들은 있기는 한데 아주 작고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개는 이 기관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요. 제가 발견하게 될 모든 냄새를 위해서는 그 해독기가 필요합니다. 어젯밤까진 여느 보통 사람처럼 600만 개의 후각 감각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아침에 3억 개가 넘는 후각을 갖게 됐어요. 거의 50배 더 강력해진 셈이죠. 마치 10살 소년의 키가 150cm에서 76m로 커진 것과 같습니다. 그 정도라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높이예요. 비사의 탑이나 디즈니 신데렐라 성보다 훨씬 더 높아요. 무게로 따지면 새끼 고양이가 사자로 자란 것과 같죠. 팬케이크를 하나가 아니라 50개는 먹을 수 있는 사자요. 저도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개의 후각, 미각 그리고 배고픔은 모두 연결되어 있거든요. 맛있는 냄새가 나면 배가 고파지고 팬케이크 냄새가 환상적으로 느껴진답니다. 새로 생긴 코의 단점은 항상 젖어 있다는 거예요. 코 안쪽만 젖어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도 젖어 있죠. 엄만 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고는 티슈를 건네주며 물으셨어요. 얘, 너 어디 아프니? 아니요, 안 아파요. 엄마에게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제 코가 젖어 있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애쓰지도 않을 거고요. 개의 코가 축축한 이유는 후각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각에도 도움이 되죠. 젖은 코가 냄새를 나게 하는 화학물질을 흡수하고 개는 입 천장으로 그걸 감지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팬케이크를 먹기도 전에 이미 맛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입에 침이 고였어요. 게다가 쓰레기 맛도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웩! 신경 쓰지 마세요. 아침 식사 후에 엄마는 방에 가서 옷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형의 방을 지나는데 뭔가가 느껴졌어요. 형은 여름 캠프에 가고 없었기 때문에 냄새의 근원을 찾아보기로 했죠. 이런 신발 냄새? 그건 아닌데 책상에 뭔가 있어요. 아마 오른쪽 세 번째 서랍? 서랍을 열기 전에 냄새 분자를 좀 더 잘 포착할 수 있도록 코를 가까이 대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그 끔찍한 냄새가 느껴졌어요. 네, 이 서랍 안에 있어요. 머리끈? 또 한 번 킁킁거렸어요. 형 반 친구 미셸이에요. 형은 걔가 너무 싫다고 했는데 형이 짝사랑 하고 있었군요. 캠프에서 돌아오기만 해봐라. 일주일 동안 심부름을 시킬 수 있게 됐어요. 히히. 조이 서둘러 늦겠어. 야호, 피크닉. 할머니의 70번째 생신이었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축하를 하기로 했어요. 옷을 입고 이를 닦고 우린 집을 나섰습니다. 빨리 케이크를 먹고 싶어요. 그날은 찌는 듯이 더웠기 때문에 차 창문을 활짝 열고 있었는데요. 가는 길에 냄새 때문에 감각 과부하가 걸렸어요. 저 사람은 막 잔디를 깎았어요. 누가 치킨을 굽고 있나요? 아, 칠면조군요. 샌더스 할아버지가 낚시여행에서 돌아왔나 봐요. 할아버지 차에서 물고기랑 벌레 이끼 냄새가 진동합니다. 제 친구 마이키의 집을 막 지나려고 해요.
마이킨 집에 없네요.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개가 냄새를 맡고 나서 물건에 표시한다는 거 아시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절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사방이 마치 개들의 페이스북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동네 모든 개들은 나무, 덤불, 소화전에 대해 표시를 함으로써 포스팅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 개가 와서 그 냄새를 읽고 댓글을 남기죠. 이런 식으로 반복돼요. 개들도 트렌드를 따르고 있어요. 온갖 냄새들 때문에 머리가 찌끈거려서 차 창문을 닫으려고 하던 찰나에 엄마가 긴장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요. 개들이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냄새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가 차를 세웠어요. GPS에는 그로브 공원이 나와 있지 않아서 어딘지 모르겠어. 이모한테 전화할게. 우리보다 먼저 갔거든. 잠깐만요, 엄마. 저는 공중으로 코를 내밀었어요. 풍향이 바뀌었고 다양한 냄새의 물결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커피에 우유를 붓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우유가 커피를 만나면 소용돌이를 만든 후에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우유가 퍼져나가고 커피가 연해집니다. 우유가 완전히 혼합된 후에도 우유통에서 우유가 나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죠. 하지만 공기 중에 섞여 있는 모든 냄새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걸 알려면 개의 후각이 필요합니다. 제가 개의 후각을 갖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쪽이요. 할머니의 바베큐 냄새가 나요. 저쪽으로 18km 정도 가세요. 언제 돌아야 할지 알려줄게요. 그릴에서 입고 있는 버거 냄새가 났어요. 만두, 맥앤치즈, 파이 전부 다요. 이모도 이미 거기 도착했어요.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 물론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마이키 부모님께서 자전거 타라고 한번 데려다 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궁금하다면 여러분의 개는 18km 떨어진 곳에서도 여러분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냄새와 구별할 수도 있어요. 우린 마침내 공원에 도착했고 그곳에 모두가 있었습니다. 이모들, 삼촌들, 사촌들 그리고 할머니도요. 물론 전 이미 누가 있는지 알고 있었죠. 그리고 할머니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이를 만들었다는 사실도요. 레몬 머랭 파이. 나중에 먹겠다고 해야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냄새가 좋지 않더라고요. 아마 개들이 감귤 향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먹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았나 봐요. 우린 밥을 먹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들은 프리스비를 가지고 놀았고요. 물론 개처럼 입으로 프리즈비를 잡진 않았어요. 제가 개로 변한 건 아니니까요. 다른 개들의 냄새를 맡거나 흙에 뒹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다가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가 우리 쪽으로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너희들 사촌 동생 빌리 봤니? 아니요. 난 걔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안 나요. 작년에 봤을 땐 아직 아기였거든요. 가족들은 난리가 났어요. 모두 흩어져서 사방을 뒤졌습니다. 할머니는 소방차가 그려진 담요를 들고 있었습니다. 빌리 담요가 틀림없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들고 있는 담요에 코를 들이댔습니다. 지금쯤이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숨을 내쉬고 코 주위를 맴도는 작은 냄새 입자들을 들이마셔서 냄새를 파악해요. 발레비누, 선블락, 땅콩버터, 그리고 빌리. 저는 허공으로 코를 내밀었어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해 하셨지만 지금은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니었죠. 햄버거, 핫도그 냄새 무시했어요. 레몬 냄새 우엑. 이모 향수 냄새 이것도 우엑. 자동차 배기가스? 언덕 위? 잠깐만요. 이쪽으로 블랙베리. 사촌 동생의 냄새를 맡았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블랙베리 덤불을 확인했더니 거기 있었어요. 자기 때문에 난리가 난 줄도 모르고 소방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제가 개였다면 기뻐서 지저대거나 아마 레시처럼 달려갔을 거예요. 하지만 전 그저 사촌 동생을 데리고 돌아왔죠. 어른들은 우리를 보자 저를 칭찬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빌리를 찾았냐며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영웅이 된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찾았는지는 비밀로 남겨뒀답니다.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해서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